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사이킷런을 떠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킷런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안드레아스 밀러가 파이데이터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링크도 제 영상에다가 제가 링크로 그 디스크립션에 남겨둘 텐데요. 여기 ODS콘 2015라고 해서 그 GitHub 저장소에 가시게 되면은 저 그 파이데이터에서 발표했던 그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소스 코드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소가 CC 라이센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mmercial Use, Modification, Distribution, Private Use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장소를 소개해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장소를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저장소 하단에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odscon expanded.pdf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PDF 자료에 머신러닝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자료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로 가서요. 머신러닝 with scikit-le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아스 밀러는 뉴욕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커리큘럼하고 소스 코드들도 GitHub에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GitHub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도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아스 밀러 파이썬 그 사이킷런 핵심 개발자 중 한 분이고요. 이 사이킷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그 다음에 회귀,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피처 셀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매니폴드 러닝,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차원 축소, 커널 어프록시메이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고요. 아웃 오브 코어 러닝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이킷런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2015년 자료기는 한데요. 지금 참고를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안드레아스 밀러가 사이킷런에 컨트리뷰트를 많이 해달라라고 이제 그 파이데이터 그 영상에 보면은 그런 그 멘트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한 2년 전에 그 한국어로 번역된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그 사이킷런에 있는 공식 문서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책이기도 해요. 그 책에 이 안드레아스 밀러와의 인터뷰가 있는데 안드레아스 밀러가 그 책에서는 그 사이킷런에 기여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공헌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킷런 라이브러리는 이미 많이 많은 개발자들이 공헌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을 더 권한다. 그 다음에 사이킷런 개발자들은 이미 그런 많은 플리캐스트들에 좀 지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킷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큐멘트 문서에 퀵스타트, 튜토리얼, 그 다음에 유저 가이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컨퍼런스 영상에서 안드레아스 밀러가 이 두 개의 이메일을 그 소개를 해요. 이런 이메일 텍스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팸이고 하나는 스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 텍스트만을 가지고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왔던 이메일에다가 이거는 스팸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 오는 메일을 받았을 때 그 메일이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새로 온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슬라이드 내용의 전체적인 큰 맥락이기도 해요.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지도학습 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레이블 값이 있다라는 거는 정답 값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답 값이 있다면 이제 슈퍼바이스드 머신 러닝에 해당이 돼요. 지도학습, 교사학습, 교수학습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스팸 메일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스팸 메일에 대해서 그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답값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놓고 예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예측한 결과에 대한 거를 실제 정답값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몇 점인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학습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렇게 일반화하는 과정, 일반화한 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스코어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을 넣어주고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코드 단 2줄이에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오고요. 매번 불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CLF라는 변수에 담아주게 돼요. 그리고 이 CLF에 fit을 하게 되면 이제 학습을 해주게 되는데 x 언더바 트레이는 이제 그 행과 연로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메일 데이터라면은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화해서 벡터화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ytrain 데이터는 그 정답값에 대한 벡터 데이터예요. 그래서 xtrain은 행렬로 되어 있고요. ytrain은 벡터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xtrain이 벡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벡터 여러 개가 모여서 행렬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 이 ytrain은 그냥 그 스팸인지 아닌지 만약에 0과 1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팸이면은 1, 그 다음에 스팸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X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predict,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럼 예측한 값을 ypred 값으로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측한 값을 실제로 이제 스코어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스코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도가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레이블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요 테스트 레이블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 레이블이 있다면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테스트 레이블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 트레인 셋과 밸리드 셋으로 나뉘어서 요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운전면허 시험에 자주 비교를 하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 기출문제가 될 거고요. 이 트레이닝 레이블이 그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정답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로 그 실전 운전면허 시험인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문제를 공부한 걸 바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밸류에이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troduce to Scikit-learn이라는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이 다음으로 나오는데 이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고 다시 new view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supervised machine learning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트레인 데이터 아래에 트레이닝 레이블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supervised machine learning 지도학습으로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이 있는데 이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으로 가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고 레이블 값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새로운 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A는 이제 차원 축소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 PCA라는 모델을 부르고 이 PCA의 fit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A의 트랜스폼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새로운 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unsupervised 그 트랜스포머도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노트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 API라고 해서 estimator f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estimator fit 하게 되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x 값은 다 들어가는데 y 값은 선택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upervised machine learning이다 라고 하면은 이 레이블 정답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다 라고 하면은 이 y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 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정답 값이 있다면 supervised learning, 없다면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이 될 거고요. 이 estimator에는 classification이라든지 regression, clustering 이런 게 있어요. classification이라면은 분류,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회귀 문제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데 이 리그레션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스팸 메일을 받는지, 내 다음 달에는 스팸 메일을 몇 개를 받을지를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특정 숫자, 아니면 하루에 내가 스팸 메일을 매일 몇 건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팸 메일을 내일은 몇 개를 받을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가 될 거고요. 클러스터링은 그 메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메일이 어떤 거는 스팸 메일이고 어떤 거는 뭐 정보 메일이고 어떤 거는 개인 메일이고 어떤 거는 회사 메일이고, 그래서 메일이 내용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은 그 메일 내용들을 분류해 주는 거, 뭐 어떤 거는 뭐 쇼핑 메일이고 어떤 건 금융 메일이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주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트랜스폼에는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차원 축소라든지 피처 셀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볼 텐데요. 이 밸리데이션은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